자, 지금 최혜병 특검으로 넘어가 보면 예. 구속 수감돼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에 이제 불응했어요. 소환 조사에. 그래서 지금 속보를 보니까 최상병 특검이 임성근 출석 요구 불응하니까 구인 시도를 한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는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인 시도 네. 하고 있다. 근데 또 임성근이 특검이 이제 구인 시도하니까 출석 의사를 밝혔다라고 또 돼 있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두 글자로 정리하면 쫄보이죠. 쫄보. 왜냐하면 윤석열 씨야 그때 당시 구치소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그 구치소장이 그 장구류를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버티기가 가능한 거지. 예. 저희 의뢰인분들이나 이제 수감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검은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말 치를 떨어하거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예, 한 몇십 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그 검은 까마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여기서 버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일단 센 척을 한번 해보고 세게 나오네 하면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전형적인 그 쫄보의 모습이다. 쫄보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로운 변호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 임 전 사단장 이완규 전 처장의 얘기를 듣고 뭐 전략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완규 처장을 선임을 했을 때 저희 변호인 단톡방에 네. 참 결이 같은 사람끼리 뭉쳤다. 끼리끼리. 예, 어쩜 찾아도 저렇게 결이 같은 사람끼리 뭉쳤을까라는 얘기가 들어왔었고, 아하. 사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계속 진술 거부를 해왔습니다. 네. 놀랍게도 자기를 불러달라라고 해놓고 가서는 진술 거부를 했는데, 심지어 그 진술 거부하는 과정을 자기가 녹음을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녹취록을 자기 카페에 또 올렸어요. 내용을 보면 뭐 300 몇 번을 진술 거부를 했다는 걸 네. 그 특검 측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일일이 센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참 일관되다 이런 면에선.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전략을 갖고 온 건 아니고 자기가 말하면 말할수록 마이너스라는 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약간 그 최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을 한번 정리하는 이제 책 같은 거에 대해 좀 기고를 하게 돼갖고 네. 그 임성근 사단장 관련 보고서나 진술서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대로 기소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박정훈 대령님께서 수사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네. 충분히 입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을 받는 건 사실 그 최수근 상병에 대한 최수근 네. 해병에 대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너 그래서 누구한테 로비했냐? 를 물어보기 위한 그 약간 빌드업에 가까울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답하지 않을 거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짚고 넘어가는 차원이지, 임성근의 진술이 없었다고 해서 본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던 행위나 박성훈 배우한테도 전화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웅 네, 씨에게도 엄청 전화를 많이 해서 특검한테 경고가 갔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사실은 다시 되게 숨겨거나 밀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카페에 올려서 왜 특검이 나를 제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증거를 스스로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임성근 사단장만 발부가 됐는데, 저는 반대로 가장 구속의 필요성이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미 다 도주의 우려가 없던 게 본인이 옵니다. 오고 부르지 않아도 와요. 예. 그 증거 인멸이라고 해야 되는데 증거를 자기가 올려놓습니다, 카페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걸 좀 저도 가물가물하거나 복잡한 게 있을 때마다 거길 들어가면은 다 도서관처럼 아카이빙이 다 돼 있어갖고 잘 보면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바뀐 건 없고,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은 이 사람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그 유의미한 진술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구명 로비를 누구한테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일 건데, 거기에 대해 어차피 입을 열지 않을 거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불러서 그 비언어적 그 반응을 보는 그 정도에 그칠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속되기 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났다. 네. 휴대폰 비밀번호 생각이 나서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났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 확인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 얘기를 해서 많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근데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그 비밀번호가 까먹을 수 있는 비밀번호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게 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경북청이 압수수색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흘렸다. 네. 그러니까 임성근 씨가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의심을 했어요. 빨대가 있다. 우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임성근이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더라. 아하. 그래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급해진 마음에 네. 하나님께 계시를 보냈고 과거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렇게 찾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자기가 소생하게 좀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 되돌아올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네.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런 해명, 그러니까 변명, 그런 주장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그래요. 임 전 사단장 뭐 누구를 뭐 이완규를 선임하든 말든 어쨌든 그거는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